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송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나영, 박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책 제목은 다음 세대는 분단된 땅에서 살지 않도록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192호 사람책 주승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승현입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 책 제목은 이제 조난자들이라는 그 책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윗동네 아랫동네라고 하셨는데 저는 윗동네 출신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22살 때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에 온 탈북 주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이제 전주에 있는 기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성북구 도서관 사람책으로 나와주셨는데 혹시 성북구와의 인연이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원구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네요. 네, 이제 근처의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제 친구들이 성북구에 굉장히 많이들 사세요. 그러세요? 네,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저처럼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있는데 성북 지역에 보면 이제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 제가 놀러 다니느라고 여러 번 왔던 그런 기억이 오면서 좀 새삼스럽게 이제 그 발견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마실 나오는 곳이 성북구네요. 네, 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탈북 1호 통일 박사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좀 이런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어떤 거를 연구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그 학부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과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세부 전공이 저는 이제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도 살고 또 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통일을 소원하겠지만 또 위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소망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겠죠. 네, 그래서 그쪽을 좀 공부하고 싶었고요, 학문으로. 그리고 이제 석사와 박사 학위는 사실은 그 통일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이제 통일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주평화 통일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에 관련한 이제 그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구도 지금 통일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통일학 박사다 보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연구는 계속 통일 문제를 계속 연구할 것 같고요. 요즘 남북 관계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있어서 통일될 것이다. 그런 일단 이제 기대와 전망도 있는데 사실은 통일은 뭐 사건으로서의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일 이후의 과제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이제 통합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지금도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고 또 그게 잘 안 풀리면 혼자서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지금까지 그 통일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근데 연구하시면서 좀 제일 문제점이라던가 이거만 확실하게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인데 사실은 분단 국가 이전에 원래 한민족이었죠. 한 영토고. 근데 이제 73년 전에 벌써 분단이 되었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73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제도, 문화를 끌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질성이 거의 없고 지금 이질성만 강화되고 지금으로 또 분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언제 분단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막연함 그리고 그 이질감이 주는 한민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더 남남이 되기 전에 서로를 아는 노력 네. 그리고 서로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과정이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요즘은 그 주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은 대학원 네. 같은 데 보면은 북한학 뭐 북한 대학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학이랑 이제 통일학이 있는데 잘 네. 구분이 안 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죠. 북한학하고 네. 통일학을 잘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뭐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틀린 학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틀려요. 북한학은 사실은 지역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 북한이라는 한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에까지 어떤 학문을 북한학이라고 우리가 특정 짓는다면 통일학은 틀립니다. 통일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통일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어떤 그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그것을 틀을 잡고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이차적으로는 분단 국가들이 또 분단 정부들이 지향을 해야 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이 무엇인가를 그 학문의 어떤 결과로서 계속 재현해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북한학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좀 틀리다 네, 이렇게 틀리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학 박사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통일학 박사도 있는데 나중에 뭐 그 통일이 되면 북한학 박사, 통일학 박사가 다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이제 질문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과거의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이제 과거의 것을 통해서 현재가 네.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것들이 학문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북한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통일학을 전공한 분들이 통일 이후라도 할 일이 네.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숙명 같은 거죠. 근데 또 요즘은 이렇게 호전이 많이 됐다 보니까 기분 좋게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변하는 것은요 안 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고인물은 그 고인 상태로 섞여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네. 물론 그 북한의 어떤 핵무기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좋은 쪽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것을 기분 좋게 지켜를 보고 혹은 이제 우리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도 하면서 정말 좀 남북의 화해를 하고 좀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또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분단이 된 지가 73년이 넘다 보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랑 제 또래들은 통일이 왜 돼야 필요한지, 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통일이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 통일은 사실은 당위성 가지고만 해도 네. 이제 얘기가 됐던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사실은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는 통일만 얘기하고 우리 서는 통일이라는 노래만 불러도 이제 다 눈물이 글썽했던 그렇죠. 그런 네. 세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세대는 결국은 이제 한민족 네. 그리고 그 민족이 갈라졌다는 어떤 아픔 그것 때문에 통일을 굉장히 서운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당위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분단이 길어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서 거기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냐 한민족인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군대 가야 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지출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국방 예산만 43조가 나갑니다. 네. 그것이 복지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살 텐데 분단 때문에 그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필요성인 거죠. 이산 가족의 어떤 아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와닿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속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통일되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전과 어떤 편익이 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지금 젊은 세대 혹은 청소년 세대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사실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는 좀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도 좀 그럴 것 같고 요즘은 집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미래가 거의 보장된 사람들은 몇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분단 국가가 주는 어떤 한계로 통해서 지금까지 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분단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통일된 나라 그리고 북한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대륙 그리고 해안과 대륙 사이에서 우리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야말로 가슴 뛰게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돼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기성세대 몫이 아닙니다. 그 통일국가에서 살아야 할 지금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다 가질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미래지향적으로 혹은 좀 그 블루오션의 측면에서 북한과 통일을 좀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과 좀 상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약간 청년 세대일 수도 있지만 제가 통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 한민족에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미래에게 많은 그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아니 왜 통일해야 되는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줘야 아 그거 정말 그렇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박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나도 저렇게 저리 있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네. 그거를 공감하고 진짜 통일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네. 교양 수업을 또 통일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과제가 이런 통일 비용을 계산해 와라. 네.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도 음. 이런 금액 때문에 비용을 통일을 해야 따지고, 하는 네. 건가?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 학기에 그 통일 비용 그리고 네. 편익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그 이하여자대학교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는 크게 비용을 놓고 볼 때 분단 비용을 놓고 보고 두 번째가 통일 통일 비용, 비용이고 네. 세 번째가 통일 편익 이렇게 네. 구분해서 놓고 보는데요. 통일 비용이 많을까요? 분단 비용이 많을까요? 분단 비용이 훨씬 많죠. 그리고 통일 비용은 그 일시적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투자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통일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북한의 어떤 도로나 혹은 항만을 우리가 건설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통일되면 다 그렇죠. 우리 건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거는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는 이거는 투자인 거죠. 투자 그런데 개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편익으로 가면요. 통일 비용 예를 들어서 뭐 1,000조가 들어갔다고 하면 네. 편익은 1경이 넘어섭니다. 네. 10배, 20배의 우리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한 것이 통일 비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통일 비용에 대해서 겁먹는 사람들만큼 지금은 그 잘못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그 아까 우리가 이 섬나라에서 경쟁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네.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특히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그
아랫동네 청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더 와닿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같은 게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일부 사람들만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이제처럼 막 통일 비용을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앞으로 더 좋은 예, 방향으로 더 좋은 나갈 수 방향으로 있는지. 나갈지 그런 게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수업을 네. 많이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식도 빨리 개선했으면은 좋을 것 통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는 제 수업을 꼭 들으십시오. 네, 저희 학교도 좀 와주셨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탈북민에서 이렇게 통일학 박사로까지의 길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북한에 있을 때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을 굉장히 잘하게 네,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약간 체육 선생님 포스가 네. 느껴지네요. 제가 원래 북한에서 꿈이 직업군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 직업군. 그 학교 때 전공이 체육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의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에서 군복무를 네. 했죠. 한 6년간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의 공백이 굉장히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제가 와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 아니면 제가 이사해서 출세하거나 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렵지만 대학교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 온 해에 대학 대입 준비를 해서 그 해에 또 붙었어요. 바로 오.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이. 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네. 저는 새내기로 이제 네.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그 수업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저는 또 그 연세대학교라고 네. 또 좀 좋은 대학에 네. 속하는 그 대학에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따라가기가 거예요. 쉽지. 네, 그리고 학교 때는 이제 그 우리 PD님도 아까 러시아 전공이라고 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소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어를 또 전공을 해서 영어를 거의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학부 생활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일정하게 이제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하게 점수만 받으면 이렇게 등록금 같은 것이 학교에서도 좀 지원되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텐데 저는 학사 경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지원 받기가 그래서 조금. 네, 아니 지원 받기가 그런 게 아니고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 혼자 오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학부 때 보니까 10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서 휴학 안 하고 이제 간신히 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네.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약간 공부에 대한 그 재미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 시절은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를 그만두고 네. 다시 대학원으로 와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부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것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동기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박사 과정이 왜 재밌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이런 분단 문제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복에서 통일로 가는 문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어떻게 이제 그 화합을 할 것인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제 스스로가 네. 좀 알고 싶었던 답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이제 원했던 거여서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학위를 이제 빨리 받았죠.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전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늦게 배운 이제 도둑질에 그렇다는 얘기 있는데 지금도 저는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MBA 경영 대학원 경영, 다니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오전 시간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아, 오후 시간에는 학생이 돼서 그런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필요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좀 경영학 박사과정까지 경영학.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목표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게으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네, 안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면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 시간을 거- 빌어서 열심히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진로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막 며칠 동안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중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 네. 박사님은 어떻게 정치 외교 학과 들어가셨잖아요, 처음에. 네. 어떤 뭐 계기라던가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32,000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나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지원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한국 사회를 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제시되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지원할 줄 몰라서 모든 대학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지원할 서류가 무엇이고 이걸 다 정리해 받아와서 그것을 네.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과가 어떤 과인지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학에서 오던 그 과 선택의 머시비어가? 네,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도 과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 많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 외교학과를 선택을 했냐면 재밌습니다. 어느 과가 좋을지도 모르고 네. 나랑 맞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북에 있을 때 네. 북한이 이제 수령이 어떤 학과를 나왔는지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일성 종합대학 이제 경제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령이 나왔으면 좋은 과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정치학과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한 게 비슷한 정치 정치 외교학과가 외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놈이 그놈이겠구나.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굉장히 무식하게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치 외교가 저한테 정말 잘 딱 맞아요. 맞는 거죠. 네. 너무 잘 정말 맞고 다행이에요.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제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나 우리 PD님처럼 러시아학과를 선택을 했으면 뭐 졸업을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때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향에서 온 후배들을 네.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 그들이 잘 정착하게 하는 데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이 어떤 그 배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요즘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엊그저께 이대를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그 탈북 청소년 수험생들 대상으로 네. 하는 그 입시 설명회를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네. 함부로 이렇게 막 랜덤으로 과 선택할 필요 없이 네. 그렇게 상담 받는 거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저도 네. 왔을 때 거기서 상담받고 정말요? 머집 요강을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받아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나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거기 가서 이제 머집 요강 받고 딱 펼쳤는데 며칠 뒤부터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그 딱 때마침 거김에 참여해서 박람회 참여해가지고 운이 좋군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행히도 와서 바로 학교 들어온 거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체계가 잡혀 있어서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난자들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 올해 1월 말에 그 조난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책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는 사람이 이제 출판사에 네. 이제 아는 사람이 또 있은 거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드시다가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출판사 그 편집장님이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궁금하다.
해서 네. 저에게 찾아와서 책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할 것도 많고 어디 책 쓸 시간이 어디 있냐, 연구하는 것도 힘든데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 책을 썼고 그걸 이제 묶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죠. 근데 크게 저도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네. 거의 오랫동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뭐 지금 3세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4세를 찍을 와. 정도로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조난자들이라는 의미가 좀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분단이 조난자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단 사회는 혹은 분단 국가는 사실은 정상 국가나 정상 사회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분명히 고통받거나 힘들거나 혹은 정말 그 중심에서 이렇게 그 밀쳐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분단이 조난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까지 왔는데 저도 사실은 분단이 조난자죠. 우리 민족이 분단 안 되었으면 제가 굳이 휴전선을 넘어서 넘어올 올 필요가 필요가 없죠. 없고 네. 근데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또 32,000명이 됐고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면서도 사실은 탈북민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서 끝나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나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단의 조난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은 이제 1부와 2부가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제 탈북민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2부가 사실은 40년대부터 그 분단 시작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 조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대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40년대의 분단의 조난자들, 50년대 분단의 조난자들, 60년대, 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해서 이제 그 책이 나왔고, 근데 너무 그 반응들이 좋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사서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야기 나눈 지가 한 반절 정도 된 것 같아요. 추천하는 음악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음악인가요? 네, 저는 그 인생은 미완성. 네, 그 노래를 제가 그 탈북민들이 그 한국에 오면 하나원이라는 네.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그 사회에 내보내면 정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화 사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가르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 이제 정착 지원 시설이 될 텐데 그게 이제 하나원입니다. 제가 하나원 생활을 제가 한국에 와서 할 때 그 노래를 누가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왔던 어떤 그 음악가였는데 그래서 참 좋은 노래다. 왜냐면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좋은 가사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나와서 제가 그 노래를 거의 안 불렀죠. 왜냐면 접할 일도 없고 뭐 그리고 뭐 최신 그 음악도 많고 또 그 최신 음악을 안 부르면 애들이 또 따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른 걸 부르다가 요즘에 다시 제가 우연히 그 노래를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접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저 노래를 이해할 어떤 경험과 나이에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들어보고 함께 이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말씀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것.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네, 인생은 미완성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 박사님이 이렇게 취직하면서 이렇게 한국 생활 정착하면서 많은 그런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막 100곳에 그 이력서랑 제출하고 네, 네. 예,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뭐 지금은 사실 제가 뭘 얘기하든 웃으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옛날은 정말 울고 통곡했던 시간들이 많았죠. 어떤 게 좀 기억이 남냐면 그래도 그 연세대학교면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닙니까? 네. 그걸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다 그래요. 요즘은 다 그렇지만 그때는 좀 나았어요. 10년 전에는. 네. 그래서 그 특히 왜 제가 조급하냐면 함께 이제 대학 다녔던 친구들은 다 또 취직이 하고. 되는데 저만 계속 안 돼 갖고 한 100곳에 제가 서류를 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류조차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류에 저를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북한에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북한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것을 네. 밝힌 겁니다. 그래서 밝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해서 제가 탈북자를 다 걷어냈어요. 출신을 네. 다 걷어내고 이제 다시 서류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 제가 책에다는 이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합격되면 그까짓 거 뭐 운이 좋다고 하는데 네. 줄줄이 합격 통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탈북이라는 그것 때문에 서류가 통과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통과되면 뭐 인적성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탈북 출신이라는 걸 밝혀도 괜찮아요. 아, 왜냐면 면접에서는 네네 네. 면접에서는 밝히죠. 밝히면 오히려 면접관들은 대부분 기업의 임원들 뭐 회장 사장들이 많아서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좋게 네. 봐주시거든요. 근데 서류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회사 다닐 때 네. 마침 공로롭게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제 이제 그 인사부장에게 질문을 했죠. 술 한잔 먹고 우리 그 부장님께서는
혹시 탈북민이 그런 그 서류를 서류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탈북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네. 혹시 간첩이 아닐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뽑아놓고 보면 누가 책임지냐면 뽑은 사람이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 네. 안전하게 가려고 그냥 이렇게 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지금까지 그 100번 넘게 떨어졌는지가 이해되고 좀 씁쓸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방인 소수자를 넘어서 탈북민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차별 네. 그리고 이제 편견이 어떤 벽은 남아 있구나 해서 지금은 좀 제발 우리도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왜냐면 탈북민은 그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주민등록증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 출신이 보다는 우리 네. 국민이자 이제 민주사회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접근해 주면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이런 뭐 윗동네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저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편견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의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의 네.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환경을 가지고도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력을 치면 세계에서 그 10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뭐 선진국에 못지않은 네. 그런 어떤 그 인프라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방인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발전만큼은 우리 어떤 이제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동시에 발전됐을 때 우리가 진짜 선진국 그리고 나아가서 뭐 우리 통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닙니까? 통일되면 네. 우리 바로 강대국이 돼요. 네. 그 준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건강성이고 그 건강성은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그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네. 우리 뭐 다 아신 것처럼 한국 전쟁 때 네. 폐허가 된 땅에서 산업화, 네. 민주화, 그 민주주의 그리고 좀 누가 잘못하면 뭐 탄핵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늘 발전해 왔고 건강성을 유지해 왔는데 저는 마지막 관문이 이제 그거죠. 소수자나 아니면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인식, 태도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요것만 잘 되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사회 그리고 멋진 국가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에 대한 준비를 나라나 이런 정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시민, 국민들도 그런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쪽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라든가 하나의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네, 박사님은 진짜 아주 특이하게 DMZ를 통해서 오. 이제 25분 만에 여기 한국에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그 32,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MC 분도 이제 3국을 통해서 오신 거겠죠. 근데 휴전선을 통해서 오면 빨리 올 수가 있죠. 저처럼 뭐 25분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초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봤더니 7명인가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거기서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6년간 군복무를 했고 또 제가 사실은 그
전투병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보직이었습니다. 방송 요원이었어요. 그런 거죠. 심리전 방송. 네. 대남 방송. 네. 제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네, 엄청 좋아요. 제가 요즘 네. 학교에서 저희 과 학생들에게 네. 목소리가 좋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학생들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확인받는 걸로 네.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6년간 군복무를 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좀 밝았어요.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오게 된 동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좀 안 좋게 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북한에서 제 꿈이 직업군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이제 직업군인이 되려면 그 장교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교 대학 가려고 계속 준비를 했고 또 다 추천까지 받았는데 네. 알 수 없게 그것이 그 계속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네. 이제 그 보류가 되고 그 명단에서 계속 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상국기관에 이제 물어도 보고 좀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내 꿈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러면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지금 30대 아닙니까?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20대니까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대니까 뭐 거의 불가능이 없었지. 여러분들 아직 20대죠. 네. 30대 되면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들은 20대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고 다행히도 많은 어떤 뭐 총구, 뭐 지뢰, 장애물 뭐 이런 걸 잘 극복하고 무사히 이제 25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계속 25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분단이 73년째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북한을 그 보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멀게 생각해요. 맞아요. 더 낯설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북한이란 땅은 우리가 25분 만에 오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땅은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 한 영토였어요.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또 그거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최근 이슈가 된 귀순 병사 오창성 씨가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작년 네. 11월에 판문점으로 네. 넘어왔죠. 네. 같은 루트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북한입니다. 거의 저랑 비슷하죠. 제가 그 있었던 비무장 초소하고 판문점하고 거리가 800m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처에서 네. 저는 판문점을 보면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근처에서 넘어온 친구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5분 동안 이제 네. 한국에 왔는데 그 친구는 얼마 걸린 줄 알아요? 한국까지 오는 얼마 시간이 걸렸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자료도 다 있어요. 저 9분? 14초요. 14초. 14초. 어떻게? 14초 걸린. 그러니까 제 기록을 완전히 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안 좋은. 근데 안전하게 오셨잖아요. 총 안 맞고 그렇죠. 오셨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4초 동안에 그 친구에게 쏟아진 총알이 40발이에요. 근데 이 중에 4발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분단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냐. 그 분단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가 누구든 무조건 이제 사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죽여야 하는 것이 남북한의 분단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빨리 우리가 정말 분단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진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 알죠? 다 그냥 초토화되는 거 알죠? 네. 지금은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일어나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통일만이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고 통일만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탈북 후배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국 정착하는데 좀 중요한 팁 같은 거. 네. 예. 뭐 팁은 없고요. 제가 뭐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요. 너무 거창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제 그 고향이 북한이니까 그 이제 좀 잘 돼서 고향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은요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사랑하면 그게 또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보내주는 하나의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참 좋아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도 좋고 저는 요즘 지역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공 차고 지역에서 커피 마시고 같이 독서 모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으니 진짜 국민 되는 것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하고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통일의 상생까지 우리가 만드는 거여서 저는 지역에서부터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사는 지역부터 잘 적응.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네, 것 네. 네. 그럼 또 혹시 통일이 된다면 네.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을 알려주고요. 오. 남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북한 사람들을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살았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삐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좀 문화가 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그런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 좀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래서 아마 통일 이후에는 제가 그래도 지금도 굶지 않고 살았지만 정말 바쁘시지 않을까. 네, 앞으로도 굶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떠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그 교육자로서 대학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고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또 저는 이제 북한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계속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학생들이 이제 좋은 기를 좀 받아서 저도 젊게 살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꿈이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제가 있던 지역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서 제 고향의 어떤 후배들,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함께 이제 그 학문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통일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북한학은 북한에 한정되어 있지만 통일학을 네,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통일이 네. 되면은 또 위에 가서 또 통일학을 전파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또 우리 그 MC 분들도요, 빨리 학부를 졸업하시고 네. 대학원에 가서 북한을 공부하시던 통일을 공부하시던 나중에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큰 네. 기회를 얻습니다. 그쵸. 네. 네, 네. 저도 빨리 졸업하고 네. 통일학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네, 뭐 워낙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분단이나 통일 전공자여서 좀 쉽게 좀 읽으면서도 요즘의 어떤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책을 좀 추천해 드린다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요즘은 이제 작가라는 어떤 타이틀로 활동하지만 예전에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1, 2년 전에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고 굉장히 그 책들이 많은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분단 되었는지 구조가 이렇게 흘러왔고 거기서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어떻게 맺어왔는지를 다 이제 읽을 수가 있고 또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대사를 분단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개인적인 얘기도 되지만 또 사회적인 얘기도 되고 학문적인 얘기도 되지만 하여튼 그 고민거리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저도 요즘에 주제를 정해서 지금 책을 한 권 봐야 될 텐데 뭐 볼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꼭 읽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그 마지막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책 한번 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고민스럽죠. 네. 워낙 요즘은 훌륭한 분들도 많고 네. 멘토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종교는 기독교인데 네. 좀 그 종교인 한 명을 좀 추천해 주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기독교는 아니고 네. 어떤 반대의 종교를 네. 가지고 있는데 법륜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륜 법륜 이분이 스님. 지금 그 평화재단 이사장도 하시는데 음. 왜 이분을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 대중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네. 한국 사회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의 문제, 통일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통일에 관련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인물이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그러한 쪽으로 많이 그 어필이 되어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고 좀 기회 되면 또 네. 이런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좀 좋은 얘기를 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꼭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너무 좋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성북구 주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역 공동체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실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성북구에 제가 와 보니까요, 너무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네. 참여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너무 그 잘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좋은 걸 보고 오면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 그렇죠. 건의를 하고 또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가고 또 오늘 제가 처음 우리 PD님 그리고 우리 MC 분들을 뵀는데 또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인복이 많으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주승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